네, 2023년 한 해 동안의 제약바이오 업계에 있었던 M&A와 기술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전에 질문 주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그 중에서 저희가 3가지 질문을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기술 이전 규모, 총액과 조건 등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김종래 파이코일 바이오텍 코리아 책임연구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혹시 현장에 오셨어요? 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 라이센스 계약의 전체 규모를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경쟁 기술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쟁 기술이 그 전에 라이센싱 딜을 했는데 대략 이런 규모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일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이제 인디케이션이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그 시장의 시장 규모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제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출시되면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제약이든 바이오든 이제 평가 툴들이 있어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실무상 평가를 해보면 이제 라이센스 O하고 라이센스 C의 평가 차액이 뭐 많을 경우에는 10배 이상 차이도 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참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는 우리가 현재까지 들어간 R&D 비용이 얼마였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갈 R&D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이제 그 규모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박지웅 변리사님께 드릴게요. 항체의약품의 CDR 상보성 결정 영역 특허와 특허 침해 기준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이건 양서구 일동제약 CRC 선임연구원님 혹시 오셨어요? 네. 네, 오셨군요. 예.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답 드리면 CDR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구항에서 서열 아미노산 서열로 적히게 되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 서열이 100% 일단은 일치해야 침해가 되고요. 서열이 일단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일단은 비침해가 되고, 다만 이제 특허법에서 말하는 문헌 침해 말고도 균등 침해라고 해서 100% 똑같지 않더라도 일부만 다를 때 침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슈를 염두에 두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경험하기로 CDR 서열에서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 한두 개 달랐을 때 균등 침해로 포섭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DR 특허의 침해 여부는 서열에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특허들에서 CDR 서열이 특허를 보면 서열 몇 그렇게만 끝나는 특허들도 있지만 서열 번호 몇 또는 그의 상동성 95% 이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상동성까지 확인을 한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서열이 굉장히 많은 거에서 상동성이 청구항에 걸려 있어서 97%인지 아닌지 일일이 계산해서 산수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상동성이 청구항에 있을 때는 그것까지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변리사님께 드리는 질문이 현장 카톡으로 좀 왔네요. 항체의 물질 특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공개된 같은 타겟을 표적하는 치료용 항체가 있습니다. 동일한 타겟이지만 신규한 서열로 특허를 등록하려 할 때 선행 특허가 맘에 걸리는데요. CDR 서열이 다르기에 물질의 신규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진보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등록 가능성과 침해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따로 만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등록 가능성에 관해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아쉽게도 많은 특허 이슈가 그렇지만 명확하게 100% 클리어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타겟에 붙는 항체가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지된 항체와 CDR이 다르게 되면 신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항체가 타겟에 잘 바인딩한다는 부분만 일단 밝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릉에 이제 특허성은 있다고 보는 편인데, 이게 나라마다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 다르게 되면 최소한의 유용성만 보여도 이제 특허를 좀 수월하게 주는 편인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타겟이 일단 알려져 있으면 루틴한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항체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존의 항체보다 좀 더 나은 효과를 보일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항체가 갖는 친화도보다 우리 항체가 친화도가 더 높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가능한 에피커시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 실무나 미국 실무를 다 고려하면 기존에 알려진 항체보다는 그래도 좀 효과가 좀 적어도 친화도 부분에서 개선이 되는 게 좀 더 안전한 편입니다. 단순히 서열이 신규하다고 해서 특허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해 가능성은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드린 대로 그 대상 특허에 서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서열과 비교를 해보시고, CDR이 일단 다르면 일단은 비침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따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사전 질문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시, 라이센스 C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동제약에서 주셨어요. 네. CIC 팀 선임연구원님, 김상현 선임연구원님 나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조원희 변호사님, 네. 예,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두 가지겠죠. 뭐 하나는 이제 특허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임상 결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 임상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임상만 가지고 그 이상을 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쪽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또 조금 더 깊이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제 보통 또 사이언스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 또 그런 것도 또 중요하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특허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라이센싱도 사실은 어떤 협상이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발했던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또 잘 대응하는지 하는 것도 아주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같은 우리 선임연구원님 두 가지 질문 주셔가지고 M&A 진행 시 인수될 기업의 인원을 어떻게 구조조정하는지,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지 않나요? 김용화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드릴까요? 웃으셔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답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라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회사가 인수해서 쉽게 이제 사람을 임직원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구조조정은 이제 권고사직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한 이후에 이제 회사하고 방향성이 안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권고사직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하고, 뭐 법상 이제 정리해고가 가능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리해고 절차를 거칠 수는 있지만,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는 이제 이런 권고사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김용화 변호사님? 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 많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네,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누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상황별로 다를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서 마이크 들고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없으시나요? 예.
카톡으로 질문 온 게 하나 있는데 물질 특허 기반의 플랫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플랫폼이 물질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면 권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김양기님께서 주셨네요. 그 질문을 한 번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지용 변리사님께서 물질 특허 기반의 플랫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플랫폼이 물질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면 권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사실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이건 따로 좀 손 물을 한번 같은데요.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그젠플로 ADC 같은 경우에 그 플랫폼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물질 특허에 기반을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ADC가 항체는 어느 집 거 갖다 쓰고 링컨 어디 집 갖다 쓰고 약은 갖다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권리 범위를 가져가게 되나요? 보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플랫폼이라는 거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만들었을 때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걸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ADC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항체에다가 다양한 링커와 다양한 톡신을 붙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링커 자체가 또 플랫폼이 될 수도 있죠. 링커를 여러 가지 ADC에 쓸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톡신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이 다 물질 특허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항체 플러스 링커 플러스 탁신 이렇게 조합한 것도 특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항체, 링커, 탁신을 다 조합한 것도 따로 특허가 되고요. 그래서 ADC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특허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조합에 대한 특허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또 카톡 질문 읽어드릴게요. 실제 라이센스 거래 및 M&A에서 쌍방 또는 옥션 딜에 따른 딜밸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옥션 딜 또는 싱글 딜 파트너일 때 대응 전략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인트라링크스 박성환 이사님께서 주셨네요. 예, 뭐 차이가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 자체가 뭐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 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뭐 예상 외로 더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들을 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바이오 쪽에서도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문이 이제 시장에 돌면 아무래도 이제 인수를 생각했던 곳 입장에서는 이거 경쟁자가 있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인수가를 좀 더 높여 부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딜도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어서 하여튼 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협상의 달인 아니십니까, 조 변호사님? 네,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선 벤처 입장에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팔아야 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팔아야 이제 뭐 무조건 비싼 가격으로 간다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이 뭔지를 판단해 보고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협상력이 시간이다. 우리 이제 기술 또는 우리 회사가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시간 내에 그 협상을 최대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은 하여튼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그걸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건가. 저희도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협상을 보면은 상대방이 너무 더티하게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회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협상력을 또 최대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협상력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김용화 변호사님 제가 듣다가 먼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자산이 결국 IP 특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특허 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데 사실 아직 많은 그 바이오 벤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애매하게 아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IPDD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이 있으시면 저희 디라이트와 함께 IPDD를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제 사는 입장에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싸게 사는 게 해답인가요?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이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역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술 또는 어떤 회사를 산다고 하면 그 시장에서 그 회사가 기술이 차지하는 밸류를 좀 잘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좀 뭐 애매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협상이 필요하면 전화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질문자가 있으시네요. 마이크 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얼라인드 제네틱스에서 온 신동호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중 변리사님께 질문이 있는데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까 용량용법에 대한 특허를 뭐 진보성을 주장하려고 하면 사실 그게 독립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독립항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서포팅 데이터가 되게 확실히 나와야 되고 그게 선행 특허에 대해서 진보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선행 특허에 쓰지 않았던 용량용법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게 유효한 어떤 그 유효성을 뭐 어떤 데이터로 입증했다고 해서 그게 진보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 특허법에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라서 항상 그러니까 변리사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효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게는 선행 기술과 대비하면 가장 좋겠지만 선행 기술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만일 기존에 알려진 용법 용량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계속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특정 용법 용량에서 더 좋은 효능과 적은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셨다면 아마도 회사 측에서 실험했던 데이터만으로 비교 데이터 세트를 만드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울 수 있는 논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mg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났는데 그 다음부터 해야 할 것은 선행 기술에는 그 1mg에 대한 아무런 포인터가 없는 점을 부각을 시켜주면 충분히 강한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1mg 뭐 0.5, 1, 2 해가지고 1이 좋다는 거 확인했는데 선행 기술에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랑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실험 세트를 비교 세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최대한 선행 기술에서는 1mg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을 확인하면 충분히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고 근데 그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행 기술에 뭔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친구랑 비교를 해주면 역시나 좋은 케이스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허들은 대부분 사실 용법 용량이라는 게 도수 디펜던트 하기 십상이고 특별하게 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답을 끝내네요. 답변 되셨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 또 계실까요? 네. 아우, 긴 시간 아주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파이널 핵심 정리 디라이트의 1타 강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이 뜨거운 제약바이오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또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